당과는 별개로 정봉주 전 의원이 비례대표 정당인 가칭입니다. 열린민주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과는 별개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반 유권자들은 이걸 어떻게 인식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본인들은 아니라 그래요. 지금 이제 민주당도 우리 당하고 논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정봉주 의원도 마찬가지 별개로 지금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일본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뭔가 좀 모종의 뭐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약간 좀 이심전심으로 서로 진보 지지층에서 내에서 이런 식으로 교통 정리를 해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사실은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뭐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뭐 약간 좀 억울한 측면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출마하려고 공천 과정 했는데, 말씀하시죠? 약간 좀 서운한 부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말 창당 실행으로까지 가야 하는지, 저는 뭐 정봉주 전 의원하고도 조금 뭐 아는 사이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좀 말리고 싶어요. 예, 그런 심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의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이제 지켜왔던 그 가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훼손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좀 힘든 시기를 겪더라도 설령 의석수가 좀 줄어들어서 뭐 국회 운영 과정에서 좀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네. 어찌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민주당이라고 해야 돼. 뭐 당 지도부와는 관계 없다. 뭐 이렇게 선 긋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새로 생기는 비례정당에 어느 인물들이 함께하느냐, 이것도 관건이지 않습니까? 이 평론가께서 아신다고 하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같이 방송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안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불필요하게 사실은 비판을 받는 측면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과도하게 비판하는 측면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이 비례형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진보진영, 범진보진영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 당적을 먼저 내려놔야죠. 근데 민주당 당적은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내심 이거 바라던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한 이유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뭐 진보 진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과거식 생각인 거고요. 보수 진영이 하나로 꼭 똘똘 뭉쳐야지 된다고 하는 그것도 옛날식 사고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거는 갈릴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정책적인 선택이나 정책적인 지향을 달리하는 당들은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만약에 나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겠다, 그런 비전을 보여주겠다고 하면 이런 거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다른 뭐 보수 단체든 진보 단체든 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녹색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당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해받지 않고 이게 진정성이 있는 뭔가의 정치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그걸 좀 보여줄 수 있을까? 현재 구성으로서는 약간 의심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예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것보다 손쉬운, 그러니까 원외 정당과 민주당이 함께해서 그러니까 손잡게 원외 정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새롭게 비례정당을 하나 더 만드는 건 방안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소수정당 쪽으로 사실은 진보 지지층이 전략적인 투표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 선택지도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뭐 의외로 오늘 지금 범여권을 도와주는 일이 하나 지금 이제 발생했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대표가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하고 선거연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 내지 않겠다는 거고 비례대표 의원만 내겠다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표로 이제 분류가 돼요. 이제 오히려 그쪽에서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미래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이 뭐 표심 대결을 아닌 비례대표 자리를 놓고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범야권이 좀 이렇게 정리하기가 좀 쉬워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민생당하고 정의당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그 두 파트너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 진보 지지층들 중에서도 아주 좀 진보 성향이 강한 층들은
이제까지도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를 해왔어요. 네. 과거에도.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는 더불어민주당 쪽을 표를 몰아주고 정의당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정당 투표는 정의당 쪽으로 표를 몰아주는 그런 선택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정의당 이제 유권자들이 주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 그 유권자들이 정의당 쪽으로 사실은 표를 좀 몰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자, 이런 정도의 판단은 제가 보기에 진보 지지층에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한다.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을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비례연대 얘기도 나오던데 차라리 그거는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